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가족의 은퇴 고민을 해결해드릴 은퇴설계와 연금도우미 정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학연금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은퇴설계와 연금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학연금에 대한 질문 7답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자, 사학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 납입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은 납입 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를 하는데요. 네. 이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2002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전과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2002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17년간 선생님을 하시다가 직장을 잡고 국민연금에 3년 동안 가입된 분,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연금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질문 하시는 분 가끔 있으신데요. 이제 네. 국민연금하고 이제 연금을 지급 시기를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 돼야지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20년이었는데 2016년 이후에는 이제 10년 이상 되시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으로 17년 하셨고 일반 회사 같은 데 한 3년 정도 다니신 거니까 당연히 이제 사학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10년이 안 됐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일시금을 수령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직영연금, 그러니까 사학연금을 합쳐가지고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 연금을 다 수령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20분의 3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령을 하시는 거고요. 네. 2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제 사학연금공단에서 수령을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예전에 이직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모두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운데 이직한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계 관련 법률이 시행된 날이 2009년 8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연금 제도간 이동한 사람은 연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 이동한 사람은 하실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1년이 조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이동한 사람도 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네. 7월 23일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제도가 폐지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2009년 2월 7일 이후 퇴직하고 2009년 8월 6일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특례를 적용해 연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네, 네. 이제야 조금씩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국민연금이랑 사학연금을 다 받을 경우에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두 가지 연금을 받으시다가 이제 사망하시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요. 예, 배우자가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과 이중 수령 금지 원칙에 해당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따라서 본인 연금을 선택하시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배우자가 같은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배우자가 받는 사학연금에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받는 60%, 즉 퇴직급의 60%인 유족연금액의 절반, 50%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겠죠. 즉 유족연금과는 연금 조정을 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학연금 가입자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처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장애연금을 바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는 장애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직하고 있으면은 연금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서 장애 상태가 돼서 퇴직을 하면 이제 그때 이제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퇴직 후에 이제 해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연금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급률이라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과는 조금 차이 나는데 국민연금은 전체 장애 등급을 1등급부터 4등급으로 구분하는데 네. 여기서는 1급부터 14등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세분화되어 세분화되어 있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거는 직전 과세연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과세대상 소득, 이제 비과세 소득 빼고 자기가 받은 급여를 나누기 12 해가지고 한 달치를 계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한 분은 이 선생님으로 사학연금 가입자고 또 배우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면 둘 중에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이런 구조를 가지신 네. 부부를 우리는 최강 부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분 다 공적연금을 가지고 있고 아주 고액의 공적연금을 받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럭셔리한 노후 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2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얘기를 드리면 60% 유족연금이 발생하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에게 30%를 얹어주죠. 즉,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분 다 직역연금 가입자라고 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에게 절반, 50%를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직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지금 공무원연금이 됐던 사학연금이 됐든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직역연금이라는 공통점이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이 재직 기간들을 합산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선생님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가거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선생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퇴직 일시금을 받았거나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았던 분들이 계신데 이 경우에는 그 받았던 일시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현재 재직 중인 기간 공단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기간들을 합쳐가지고 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선생님으로 이직한 후에 퇴직하시는 경우 같으면 공무원연금 재직기간하고 사학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사학연금 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 이제 공무원연금 공단에서는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학연금 공단에서만 연금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의 특징을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